자, 안녕하세요. 선마이카 조부장인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격대는 400만원대입니다. 400만원대로 완전 풀옵션 준대형 세단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완전 풀옵션으로 준비를 했어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4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준대형 세단 기아의 K7 모델 완풀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0년에 생산을 한 2011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교환, 단순교환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 K7 VG270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아의 K7이라고 하는 모델, 지금 봐도 차가 관리 잘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역으로 운행하시기에 충분한 모델로 저는 보고 있어요. 디자인도 예쁘게 뽑았던 모델이고 이 당시 풀옵션이다 이러면 요즘 나오는 차량들과 비교를 해봐도 옵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거나 오히려 더 많은 옵션이 올라가 있는 모델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500만원 이하로 내가 준대형 세단을 완전 풀옵션까지 출고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동급 차량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그랜저 HG만 본다라고 해도 400만원대에서 HG 풀옵션 없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엄청 큰 사고를 동반을 하고 있는 모델들이 그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은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의 컨디션에다가 완전 무사고 거기에다가 옵션은 버튼 빠진 부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봐도 와, 이 정도면은 편의상 치고 정말 최고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은 웬만한 모닝 정도밖에 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준대형 세단, 패밀리 세단을 저렴한 금액으로 유지관리 잘 돼 있는 모델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차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량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490만원에 없는 옵션이 없는 기아의 K7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을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1세대 K5와 더불어서 굉장히 디자인을 잘 뽑아놨죠. 차가 웬만큼 이 정도 연식이면은 딱 보면 이제는 좀 놓아줄 때가 됐다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많거든요. 이 동시대에 나왔던 차량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진짜 디자인 면에서는 지금 봐도 100점짜리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옵션 자체가 완전 풀옵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는 옵션이 없을 만큼 옵션이 많아요. 옵션 설명을 드리면은 양쪽으로 순정 HID, 이 당시에 HID도 거의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연발광, 주간 주행등 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전방 센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블랙 바디예요.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검정색 바디가 가장 잘 어울리겠죠. 자, 원래 저희가 운전석 측면부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오늘 장소가 살짝 협소해가지고 조수석 측면부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수석 측면부 쪽을 쭉 보여드리면 타이어 트레드는 약 한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휠이 디자인이 지금 봐도 예쁘죠. 이 당시에 이제 가장 높은 등급에 올라갔던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휠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VG270이라고 레터링 보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 측면부 쪽 쭉 보여드리면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이 하나 정도 보일 뿐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리어 디자인도 지금 봐도 예뻐요. 밑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를 포함을 해서 머플러 팁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풀 LED 테일 램프로 마감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편 운전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이 하나 정도만 보일 뿐이고 다른 부분에서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는 모델입니다. 자, 기아의 1세대 K7 같은 경우도 제 느낌상으로는 국내 준대형 세단 이 세그먼트를 완전 좀 지각 변동을 해놓은 모델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차량이에요. 기아에서 사실 이 앞전에도 뭐 엔터프라이즈라든가 혹은 포텐셜 이런 모델들이 플래그십 또는 준대형, 대형급을 맡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디자인 자체가 이 1세대 K7에서 확 바뀌어버렸죠.
앞전 세대의 디자인 같은 경우, 그리고 실내 마감이라든가 차량의 출력, 뭐 엔진 부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못 타요, 그런 차는. 근데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이 K7을 기준으로 이 앞전 세대의 차량과 이 이후 세대의 차량이 나눠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아에서 이 당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은 유지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옵션도 충분하고요, 엔진 미션 컨디션도 완벽하고요, 그러면서 넉넉한 실내 공간까지 제공을 해주는 차량입니다.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옵션을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 차량이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올라가는 모델이에요. 도어 트림 4개를 포함을 해가지고 전면부 대시보드까지 이렇게 그 당시 최고 등급에만 올렸던 앰비언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무드등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실내 마감도 순정 무드등이 올라가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 자, 버튼은 지금 딱 보고 계시는 것처럼 완프로 버튼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1, 2단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사운드는 JBL 사운드로 보실 수가 있고, 밑으로 보시면 도어 스쿠프 쪽에 K7이라고 무드등 보실 수가 있고요. 전동 시트가 올라가는 모델이고, 계기판 밝기 조절, 핸들 열선 버튼이 올라가고요. 전후방 센서, 그리고 리어 커튼, 뒤쪽에 이제 리어 커튼 같은 경우에도 버튼이 따로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이 당시에 무려 차선 이탈 방지가 올라가는 모델이에요. 차선 이탈 방지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전동 핸들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여드리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순정 무드등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델이에요. 실내 조명을 꺼놓고 보면은 더 이렇게 밝게 잘 보이실 건데, 밝기 조절이 또 3단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끌 수 있고요. 가장 밝게, 그리고 조금 이제 옅게.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아에서 지금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옵션 하나 선택해봐라 이러면 전 이거 뽑거든요. 이 당시에는 순정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를 안 넣는 차량들에 한해서 무드등을 순정으로 제공을 해줬을 당시에요. 지금 봐도 뭐 롤스로이스의 은하수 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각적 효과, 그리고 차량의 완성도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던 옵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쪽에서 ECM 하이패스 룸밀러 순정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정내비예요. 정품 내비게이션 포함을 한 미디어 창이 올라가고요. 후방 카메라 연동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순정 미디어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고, 밑으로는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한 공조기. 이 차량이 완프롭이다, 이 부분을 양쪽으로 지금 통풍이 3단 올라가요. 이 당시에는 저는 사실 통풍 시트가 뭔지 잘 모를 때거든요. 열선 시트 당연히 3단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양쪽으로는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 밑에서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22만 9,542km, 22만 km대에서 주행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행거리가 좀 이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연식 대비로 봤을 때 주행 거리는 정주행이요. 우리가 1년에 2만에서 3만 킬로를 주행을 한다, 이런 가정으로 차량의 주행거리를 환산을 하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결코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은 아닌데, 사실 요즘 차량들이 엔진과 미션을 만드는 기술은 워낙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차량들처럼 뭐 주행거리가 몇만을 탔다 이래서 이제 더 이상 못 타요, 이런 차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못 타는 차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서 이제 갈리냐, 그 중간중간에 차량의 경정비에서 갈려요. 오일 교환주기 잘 맞춰주고요. 그리고 차량이 이 소모성 부품이라고 불리는 경정비 부품들이 올라가잖아요. 그 부분만 경정비를 잘해줘도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40만 킬로까지는 그냥 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는 기술적으로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워낙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중간에 유지관리가 잘 돼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구매를 하신 다음에 내가 엔진 오일 교환, 그리고 미션 오일 교환, 각종 오일류를 포함을 해서 각종 소모품만 잘 교환을 해주시면 충분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문제없이 운행을 하실 만한 차량이에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옵션 올리고선 이 정도 가격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고지를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핸들 있잖아요. 핸들이 이 당시에 이제 잘 까지는 재질로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핸들이 가장 많이 손이 닿는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까져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뭐 통 가리를 하거나 이러면은 비용이 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핸들 커버라고 부르죠. 핸들 커버 한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씌워놓으면은 또 깔끔하게 보이니까, 만약에 원하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보시고선 나는 이 부분을 그냥 수선 처리를 하고 싶다, 수선 처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 가격으로 이 정도 체급을 완전 풀옵션으로 만나보기에 쉽지 않지만,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한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현재 컨디션 너무 좋은 모델 기아의 K7이라고 하는 모델 풀옵션 모델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매물 가격이 400만원대로 나오는 경우가 진짜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400만원대로 나온 모델들 같은 경우도 옵션이 이 정도로 차 있는 경우는 쉽게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여러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 이 가격, 어떻게 보면 모닝 정도밖에 하지 않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최고의 세단 중에 한 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셔갖고 직접 시동을 거시는 순간, 이 친구가 얘기했던 컨디션 좋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다, 이런 느낌 바로 받으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4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메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